당기순이익 완전 정복 7강. 일회성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느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300억 원이 됐습니다. 무려 3배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구나. 본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구나. 앞으로도 이익이 계속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성 이익입니다. 오늘은 당기순이익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함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회성 이익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서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달 통장에 들어온 돈은 평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13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판 돈은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본업에서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고 특별한 사건 때문에 한 번 발생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가능성이 낮은 이익을 쉽게 일회성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산 매각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160억 원입니다. 본업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작년 10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확인해보니 회사가 올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익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토지를 팔아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채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이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익을 매년 반복되는 이익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같은 토지를 다시 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당기순이익 300억 원을 보고 내년에도 300억 원, 그 다음 해에는 400억 원. 이렇게 단순하게 예상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팔아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B기업의 영업이익이 매년 200억 원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지분을 팔면서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500억 원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폭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업은 여전히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업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익, 그리고 지분 매각으로 한 번 발생한 이익.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이나 자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를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익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급증을 발견하면 반복 가능한 이익인가?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회성 이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초보 투자자도 생각보다 쉽게 이상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올해 영업이익이 1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작년 7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질문해야 합니다. 본업은 조금 좋아졌는데 왜 최종 이익은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일회성 이익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출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매출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만 갑자기 몇 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특별한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했다면 본업의 성장과 연결된 이익 증가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숫자의 흐름을 비교하면 어디를 더 자세히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110억 원, 그 다음 해 120억 원, 그리고 갑자기 400억 원이 됐습니다. 다음 해에는 다시 130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400억 원을 기록했던 해에 특별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만 보면 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를 연결해서 보면 그 숫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한 해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급증하면 주당 순이익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그대로인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주가 수익 비율 숫자가 갑자기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싸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이익 증가가 일회성 이익 때문이라면 다음 해에는 그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다시 내려오면 주당 순이익도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다고 생각했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볼 때도 그 계산의 바탕이 되는 단기 순이익이 정상적인 이익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에서 130억 원, 160억 원, 2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B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 90억 원, 그리고 갑자기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의 순이익 증가가 더 지속 가능해 보일까요? 일반적으로는 A 기업의 흐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 당기순이익의 성장,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투자에서는 이것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채도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도 봐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의 질을 판단할 때는 반복 가능한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라고 해서 모두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서 큰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비싼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현금을 새로운 성장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이익 자체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미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일회성이다. 그러니 의미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봅니다. 그 일회성 이익으로 들어온 돈을 회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까지 보면 기업 분석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면 먼저 좋아하기보다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출도 함께 증가했는가? 두 번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했는가? 세 번째, 자산을 팔아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했는가? 네 번째,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사업을 매각했는가? 다섯 번째, 이번 이익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회성 이익으로 확보한 돈을 기업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단기 순이익의 크기보다 단기 순이익의 질을 봐야 합니다. 100억 원을 꾸준히 벌던 기업이 어느 해 300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기업의 실력이 갑자기 3배가 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찾고 싶은 것은
한번 크게 벌어들인 기업보다 본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했을 때는 항상 이 질문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이익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이 이익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이 일회성 이익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당기순이익, 완전정복, 8강. 일회성 손실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 나쁜 기업일까요? 기업의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니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걱정부터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것 아닐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는 일회성 이익을 공부했습니다. 본업과 관계없이 자산을 팔아서 큰 이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반대입니다. 기업에 특별한 손실이 한 번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쉽게 일회성 손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로 먼저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달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일정한 돈을 저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크게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달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월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비라는 특별한 지출이 한 번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본업에서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1,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100억 원입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10억 원입니다. 본업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작년 70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매출도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줄었을까요? 확인해보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어떤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경우람 당기순이익 감소만 보고 본업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손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정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기업은 여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속해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결국 그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정리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은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까먹던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손실을 감수했는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조정 비용입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변하면서 조직이나 사업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장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부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을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그에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난 뒤 비용 구조가 좋아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된다면 다음 해부터 이익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매년 구조조정을 하고 매년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정말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된다면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소송이나 분쟁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이나 계약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인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회사의 핵심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문제인가?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런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급감은 분석의 끝이 아니라 분석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 손실입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여러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업의 제품은 여전히 잘 팔립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했던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업이 나빠진 것인가? 아니면 본업 밖에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것인가?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기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을 봅니다. 매출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봅니다. 영업이익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본업에서는 여전히 이익을 잘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감소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는가?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는가? 사업 정리 비용이 있었는가? 구조조정 비용이 있었는가? 소송이나 분쟁이 있었는가? 투자 손실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손실은 반복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첫 해 100억 원, 다음 해 120억 원, 그 다음 해 10억 원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140억 원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10억 원으로 떨어졌던 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70억 원, 4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한 번의 일회성 손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본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지, 부채와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일회성 손실 때문에 크게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 갑자기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 이 회사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순이익이 특별한 손실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면 다음 해에 순이익이 정상화되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역시 숫자 하나만 보면 위험합니다. 그 계산의 바탕이 되는 당기 순이익의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익 수준을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기업이 평소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실 때문에 어느 한 해만 2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2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맞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한 해의 숫자에 속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먼저 매출을 봅니다. 영업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산 손실인지, 사업 정리인지, 구조조정인지, 소송이나 분쟁인지, 투자 손실인지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손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지 앞으로도 반복될지를 봅니다. 일회성 손실이라면 다음 해에 이익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이라는 이름의 손실이 매년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같습니다.
순이익이 급증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반복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최종 성적표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